미탁이 북상할 때 위기 경보가 내려졌지만 일부 철도 공사 업체들이 사전 대비를 소홀히 해 피해가 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 근해 통발어선들이 삼척 앞바다까지 올라와 문어잡이에 나서면서 강원 어업인들이 자원 고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소음 피해 주민들은 별도의 소송 없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강릉 옥계 금진 온천지구 조성 사업이 선결과제인 군 사격장 이전부터 꼬이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태풍 미탁이 한반도로 올라올 때 정부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면서 위기 경보를 미리 발령하고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삼척 지역의 경우 철도 건설 업체들이 사전 대비를 소홀히 해 피해가 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도 교각을 세우면서 하천에 뚝을 파헤쳐 주변 마을에 침수 피해를 입힌 현장입니다. 태풍이 올라오기 전에 흙을 붓고 천막을 씌웠지만 그 정도로는 홍수를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10가구의 주민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보험에 지금 사고 접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축산농장도 철도 건설 때문에 피해를 당했습니다. 작업도로를 내기 위해 하천 뚝을 파헤친 곳으로 물과 토사가 쏟아져 나와 곤욕을 치렀습니다. 15톤 트럭 5대 분량의 토사를 치우는데 꼬박 6일이 걸렸습니다. 500mm가 온다 하는데도 태풍이 올라온다 하는데 손도 안 대고 그냥 놔뒀습니다. 아무 대비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더 원통한 겁니다. 여기는 하천을 메워서 문제가 됐습니다. 작업 차량 통행을 위해 하천에 토관을 묻고 흙을 메웠는데 관이 작은 데다 나뭇가지 같은 게 막히면서 범람이 일어났습니다. 다 자란 벼가 대부분 못 쓰게 되고 인근 농경지는 아직도 물이 빠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근의 축사도 영향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매년마다 요구한 게 이 녹광을 비가 올 때는 귀찮지만 빼든가 왜 다리를 가교를 임시 다리를 놓든가 해서 다녀야지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라고 했는데도 이분들이 무시하고 오다가 행정안전부는 태풍 미탁이 닥치기 10여일 전에 태풍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갖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지만 현장의 대처는 딴판이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해마다 경북 지역 근해 통발 어선이 강원 앞바다까지 올라와 문어 조업을 벌이면서 도내 어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선 규모가 큰 데다 어획 강도도 높아서 문어 자원 고갈이 우려됩니다. 이용 기자가 어업지도선 단속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른 새벽 어업지도선이 삼척 임원항을 떠나 10km 앞바다에 도착합니다. 밝은 불을 비추며 조업하는 어선이 눈에 띕니다. 도내 연안까지 올라와 문어를 잡는 경북 지역 근해 통발 어선입니다. 근해 어선은 전국에서 조업할 수 있기 때문에 경북 근해 통발 어선이 강원 해역까지 올라와 조업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불법 어업 행위를 막기 위해 집중 단속이 펼쳐졌습니다. 단속을 위해 배를 멈추라고 사이렌을 울리고 방송까지 하지만 지시에 따르지 않습니다. 한참을 쫓아간 뒤에야 배를 세우고 단속 반원이 직접 어선에 올라가 금지 어종 포획 여부 등을 살펴봅니다. 수색 결과 수조 안에 작은 문어가 보이는데 포획이 금지된 무게 400g 이하의 대문어입니다. 이날 단속에서 이 어선은 200g가량의 어린 문어 2마리를 포획해 보관했다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포획 채취 금지 위반으로 현장에서 검거되셨고요. 아들이 모르고 낚시를 하고 한 마리가 아니까 한두 마리 먹고 갖고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작은 걸 다 버리라는데. 해마다 강원 동해안에서 문어를 잡는 경북 근해 통발 어선의 규모가 커지면서 도내 어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 2척에서 올해는 9척으로 급증했고 25톤에서 30톤 정도로 제법 큰 배들이 조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통발도 도내 어민들이 쓰는 것보다 2배가량 크다 보니 어획 강도가 높습니다. 문어 자원 보호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참 아무리 합법적이지만 우리는 보호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와서 싹쓸이 조업을 밤낮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건 좀 부당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들 어선이 삼척 연안까지 오지만 앞으로 규모를 더 늘려
고성 해역까지 진출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해양수산부와 경상북도 등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도내 어민들은 타 지역 근해 어선의 조업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친환경 5세 케이블카 추진위원회가 원주지방환경청장 등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양양군 친환경 5세 케이블카 추진위원회 정준화 위원장은 오늘 속초경찰서에 5세 케이블카 설치 환경영향평가 협의 부동의 결정과 관련해 원주지방환경청장과 환경평가과장을 직권남용죄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정 추진위원장은 상부기관인 환경부의 부동의 방침에 따라 이들이 불공정한 평가위원 구성 등으로 짜맞추기식 결론을 내려 직무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며 형사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 내용을 담은 군용 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군소음법은 시행령으로 정한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하고 5년마다 소음 방지와 소음 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소음 대책 지역 주민 가운데 소음 피해 정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소음 영향도, 실제 거주 기간 등에 따라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황영철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재규 기자입니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등 2억 3천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황 의원은 의원직 상실과 함께 앞으로 10년 동안 선거 출마 자격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4.15 총선까지 남은 시간이 1년이 안 돼 철원, 화천, 양구, 인제, 홍천 지역구는 보궐 선거 없이 공석인 상태로 남게 됐습니다. 제 자신에게 엄격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법원이 저에게 책임을 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임은 제가 또 잘 감당하고 또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황 의원의 지역구였던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자는 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 의원이 지난해 7월 총선 불출마를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내년 선거구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 몇 가지 거대 변수가 작동하는 가운데 황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총선에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강릉시는 옥계 금진온천 지구를 개발하기 위해 군 사격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예정 부지 주민들이 반발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는 지난 3월 영풍문고와 옥계 금진온천 휴양지구 일대 260만 제곱미터에 2조 원을 투자해 자연 친화형 리조트를 조성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리조트 부지 내에 있는 군 사격장을 옮기기 위해 4곳을 두고 저울질하다 최근에 한 곳을 대체 부지로 점찍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곳에 강릉시는 기존의 2배인 1.5 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사격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연말까지 사격장 대체 부지를 선정해 국방부에 사격장 이전 건의서를 제출하고 사업 계획 승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군의 동의 없이 사격장 이전 추진을 하는 김학의 시장은 물러나라! 강릉시가 마련한 주민 설명회를 앞두고 사격장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주민들은 사격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대대로 조상님을 가꾸시고 잠드신 이 삶의 터전을 버리라고 하는 강릉시는 깊이 각성하고 사격장 이전을 원천백지화하여 주십시오. 사격장 이전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설명회는 반토막 났습니다. 사격장 이전 용역사는 군 작전 접근성과 보안성,
경제성, 안전성 등을 고려해 대체 부지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접근성, 교통 접근성과 이제 작전상에 나와 있는 이제 작전 접근성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안성, 사격장에 대한 부분이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노출될 수 있는지.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준비 미흡과 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반발했습니다. 아니 주민들 모아놨으면 손을 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강릉시는 군 관련 자료가 있는 데다 변경 가능성이 있다며 자료 제공이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지금 이게 확정된 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니까 지금 못 드리는 거고. 강릉 옥계 금진온천 관광지구 개발 사업이 먼저 해결해야 할 사격장 이전 문제부터 꼬이면서 장기화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태풍 미탁 피해 복구를 위한 지방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삼척시 등 11개 지역이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3,987억 원 가운데 2,358억 원을 국비로 추가 지원해 해당 지자체의 부담이 줄어들도록 했습니다. 또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 가운데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지자체에도 사유시설 복구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0% 가까이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른 것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5개 부분 11대 전략 63개 세부 사업을 추진합니다. 세부 사업 63개는 폐기물 감량화 사업, 고효율 조명 보급, 가로수 심기, 그린카 보급 확대 등입니다.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가 내일 오전 9시부터 개통됩니다. 강원도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도내 공사립 등 모든 유치원이 처음학교로를 통해 원활을 모집하며 내일부터 회원 가입 등의 절차가 가능해집니다. 우선 모집은 오는 11월 5일부터 사흘 동안, 일반 모집은 19일부터 사흘간 진행됩니다. 처음학교로를 통해 유치원별 모집 요강을 확인하고 입학 희망 유치원을 최대 3곳까지 선택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2020학년도 공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원서 접수 결과 공립은 323명 모집에 3,000명이 응시해서 평균 9.29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립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교과는 국어로 24명 모집에 413명이 지원해 17.2대 1, 가장 낮은 교과는 사서로 13명 모집에 32명이 응시해 2.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